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학개론 기말고사 대비 총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의 82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학습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2번 교수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누구의 수업 모형이 소개되고 있나요?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레이저라는 사람의 수업 모형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학개론 수업 시간에 5분 동안 수업 해보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4단계의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뭘 했었나요? 1단계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업 목표 설정 활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83쪽 맨 위에 별표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발점 행동의 분석이라고 나와 있죠? 출발점 행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옆에 줄 쳐보세요.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습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오늘 수업과 관련되는 선행학습 수준,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가, 관련되는 경험을 어느 정도로 보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봄으로써 그것에 이어서 좋은 수업이 이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준비가 필요하고요. 3단계 동그라미 해보세요. 수업 절차, 수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단계에는 무엇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나요? 네, 성취도 평가 동그라미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취도 평가는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했었지요? 형성평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4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업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글레이저라는 사람입니다. 퀴즈에 나왔었죠? 네, 퀴즈에 나왔던 사람을 잘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83쪽에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찾으셨어요? 한번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은 100명의 학생 중에 몇 명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캐롤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100명 중에 95명이나 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95명의 학생들이 모두 90점 이상을 받도록 완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지요. 84쪽의 박스 첫 번째 것 뭐라고 나와 있나요? 적성입니다. 별표하세요. 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미용에 적성이 있어서 잘 하잖아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김연아와 여러분들이 미용 대결을 하면 여러분이 이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대로 트리플 악셀 대결을 하면 김연아 훨씬 잘하겠죠. 이와 같이 미용이나 트리플 악셀과 같은 학습 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많아야 적성이 높은 걸까요? 적어야 적성이 높은 걸까요? 시간이 적게 걸려도 그것을 훌륭하게 빨리 해낼 수 있다면 적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성이 의미하는 것을 한번 줄쳐보세요. 학습 과제를 완전히 학습하는 데 요구되는 총 시간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학습 과제를 완전히 학습하는 데 요구되는 총 시간의 양은 학습 기회를 의미한다. 땡! 틀립니다. 그죠? 학습 기회가 아니라 적성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수업 이해력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리고 줄 쳐보세요. 학생이 교사의 설명이나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교수님의 설명이 한 번에 이해가 된 사람은 언어 능력과 지능이 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85쪽 맨 위에 학습 지속력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시험 성적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인내력, 끈기를 얘기하는 거죠. 줄 쳐보세요. 학생이 특정 수업 내용 학습 과제에 몰입하여 일정 수준으로 성취하기 위해 학습하는 시간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맨 아래 학습 기회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교육학개론 수업 시간에 모둠 활동 그리고 개별 활동 같은 것들 많이 했죠. 그런 것은 교육학개론 이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 내용 학습 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시간의 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학습 기회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연결시킬 수 있도록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으로 가겠습니다. 간해의 교수 이론 3번에 나와 있죠? 한번 줄쳐보세요. 간해는 인간이 학습하는 단계를 8가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하고 쉬운 학습의 형태부터 가장 어렵고 복잡한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목 아래줄에 위계적 학습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단계별로 8단계를 차근차근 올라가게 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가장 단순한 형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87쪽에 5단계로 가면 중다 변별 학습이라고 나와있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린 한 4살, 5살 정도에 동그라미와 세모와 별 모양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6단계 동그라미 해보세요. 개념학습. 그러면 동그라미 모양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라는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동그라미의 예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다면 동그라미 원이라는 개념은 이런 특성과 예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정리가 이루어졌다면 개념학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7단계는 뭔가요? 원리학습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이 네모의 모양 개념을 형성하고 나서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통해 면적을 구할 수 있다라는 원리를 알게 되는데 그 원리가 어떻게 해서 도출되었는가를 이제 이해하고 원리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가장 높은 어렵고 복잡한 8단계의 학습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문제 해결 학습에다가 별표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됐는데도 지금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었죠. 여러분의 긴 인생에서도 문제 해결을 여러분만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경험과 학습한 내용을 모두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교수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수 학습에 대해서 정리를 다 한 거네요. 그죠? 그러면 102쪽으로 갈게요. 102쪽부터는 교육 방법 및 교육 공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102쪽에 여러분이 필기한 것이 있을 거예요. 무슨 모형이었죠? 퀴즈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에디 모형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ADDIE라고 하는 몇 가지 활동, 5가지 활동을 수업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체제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교수 설계, 수업 설계가 필요한데 이 5가지 활동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A는 뭘까요?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분석 활동입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뭘 하고 싶어하는 애들인가, 그리고 이 교과목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분석해야 됩니다. 자, 2번째 D는 무엇의 앞글자예요? 디자인입니다. 자, 건축을 할 때도 조감도, 설계도, 청사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설계라는 활동을 통해서 수업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다음 3번째 D는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개발의 앞글자가 되겠습니다. 즉 개발 활동이라는 것은 설계한 대로 물리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죠. 교수님이 교재를 개발하고 수업 자료를 만들고 PPT를 만들고 수업 중에 필요한 영상을 찾아서 준비하고 하는 것들은 다 개발 과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I는 뭘까요? 임플리먼테이션이라고 하는 실행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수 학습 과정이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실행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는 evaluation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즉 평가 과정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평가를 했더니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을 혼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 수업 프로그램에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앞 단계를 검토해보고 수정 보완을 하는데 피드백을 주는 평가의 결과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즉 체제적 접근은요 이와 같이 5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특성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에디 모형은요 여러분 주관식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시험 문제에다가 이 5개 활동을 순서를 바꿔서 넣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개의 순서를 잘 바르게 나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A, D, D, I, E의 순서를 기억해서 스펠링까지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보기에 다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고 각 단계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적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요. 이제 115쪽을 한번 펴보세요. 원격 교육이 나오죠? 원격 교육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줄에 줄 쳐볼게요. 대표적인 원격 교육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무슨 대학? 사이버 대학이 있습니다. 사이버 대학에서는 어떤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지나요? 이 러닝 환경에다가 별표해 보세요. 자,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사이버 대학에서는 유비쿼터스 러닝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 아닙니다. 땡! 그죠? 유비쿼터스 러닝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 러닝 전자학습의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세 줄을 내려와서요. 컨텐츠 개발 유형 찾으셨어요? 쭉 줄쳐볼게요. 플래시 유형, VOD 유형, VOD는 영상 기반, 비디오 온 디맨드를 얘기하는 거고요. AOD는 뭐였을까요? 오디오 온 디맨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성 기반의 형태예요. 음성 기반 형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얼굴 어떻게 생기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막 컴플레인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VOD형이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원격교육과 관련해서 116쪽으로 가서요. 두 번째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부터 줄 쳐볼게요. 교과목 콘텐츠 유형은 개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한 가지 유형을 무엇으로 지정한다라고 했나요? 프로토타입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이 게임 같은 거 개발할 때도 하나의 시제품을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미가 있는가, 그리고 효과적인가, 만족도가 높은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고 그것에 맞게끔 이제 개발을 폭넓게 많이 이제 양적으로 확대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원격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프로토타입 시제품이라는 것을 먼저 개발하고 그것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요. 쭉쭉 넘어가서 교육평가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교육평가 부분에서 139쪽을 펴보세요. 먼저 상대평가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상대평가의 상대적 기준을 뭐라고 했을까요? 별표해보세요. 자, 두 번째 줄에 규준, 놈이라고 나옵니다. 별표. 상대적 기준이라고 여러분 적어놨을 거예요. 그 아래 줄에 보면 상대적 서열을 강조 줄 쳐보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새 얼간이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조이라는 친구가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상대평가는요. 140쪽에 세 번째 줄 끝에 지나친 경쟁의식이 조성된다.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데에다가 줄 쳐놓고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그래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줄 보세요. 사회적 선발 상황에 적합하다. 여러분이 정화예술대학교에 들어올 때 다른 친구를 제치고 선발이 된 것처럼 이렇게 여러 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140쪽의 절대평가에다가 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두 번째 줄에 절대적 기준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별표, 준거, 크리테리아라고 나와 있죠? 절대적 기준, 준거, 절대평가 다 지읒으로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절대평가의 기준이 규준이다 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죠? 지읒이니까 준 거였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쉽겠죠.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끝에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였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이 되면은 여러분 모두 A뿔을 받을 수 있다. 절대평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줄 내려오면 중간에 협동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 줄 쳐보세요.
상대평가처럼 경쟁을 심하게 하지 않고 너랑 나랑 같이 열심히 공부를 도와가면서 해보자. 둘 다 95점 이상이면 A 플러스 받을 수 있잖아. 라고 해서 협동학습이 가능하고요. 그 아랫줄 하지만 절대평가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몇 점으로 정할 것인가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평가의 기준이 되는 중거의 설정이 어렵다라는 데에다가 줄 쳐두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2쪽으로 갈게요. 형성평가 나와 있죠? 별표해 보세요. 형성평가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자, 필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학습 곤란의 교정. 그죠? 수업을 다 하고 나서 형성평가 했는데 학생들이 평가 문제를 잘 못 풀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보충학습이 필요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학습 곤란을 교정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표로 활용되는 것이 무슨 평가? 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필기를 한 것은 교육과정의 질적 관리라고 했습니다. 형성평가의 결과가 학생들이 대부분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수업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사한테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내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더 수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형성평가 설명 부분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스크리븐이 제안했다. 그죠? 스크리븐이라는 학자가 형성평가, 총괄평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아랫줄에 보면 학생들이 목표에 도달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형성평가의 목적이다. 그것도 줄쳐두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9쪽으로 갈게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제비뽑기 했던 거 생각나세요? 진위형 동그라미 해보세요. 참 거짓을 골라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주어진 내용이 진위, OX, true, false로 표시하도록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선다형 동그라미 해보세요. 질문에 대한 보기를 4개 주면 사지선다 라고 하고 5개 주면 오지선다 라고 하죠. 2개 이상의 선택지를 주고 정답을 고르도록 하는 겁니다. 조합형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왼쪽에 있는 용어에 따른 설명이 맞는 것을 연결해 보세요. 짝짓기. 그죠? 단답형 동그라미 해보세요. 교육학개론의 담당 교수 이름은 무엇인가? 이영. 이런 식으로 간단한 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질문에 대해 간단한 어휘, 숫자, 기호 등을 답으로 기입하는 유형입니다. 다음 완성형의 별표를 해보세요. 자, 블랭크를 뚫어놓고 괄호, 빈칸에 맞는 것을 채워 넣으세요 라고 하는 형태예요. 질문의 일부 핵심 내용 공백으로 비워두고 학습자가 채우도록 하는 유형이 뭐라고요? 완성형입니다. 단답형이 아니고 완성형이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세요. 자, 완성형 옆에다가 단답형 X라고 메모를 해두시면 더 시험 볼 때 기억이 잘 날 겁니다. 좀 끊어서 갈게요.